2024년도 6월 모의평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발생과 생장,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가는 항상성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나는 발생과 생장이겠죠.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발생은 각 스테이지마다 이름이나 아니면 모양이 변한다 그랬고 생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 개체가 큰 개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기억 볼게요. 가는 항상성이다. 맞죠? 나 가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A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가 맞아요. 그래서 이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예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어디에 적합하게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답은 5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C6H12O6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암모니아를 의미하는 NH3에 N이 없기 때문에 포도당이 분해되면 물 H2O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그래서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되는 일은 이화작용이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했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구성 성분이 CHON이기 때문에 기억은 이산화탄소, 니은은 NH3가 되고 이 NH3는 독성이 있어서 혈액을 타고 운반하다가 간이라고 하는 기관에 가서 요소로 합성이 된 후 이 요소가 다시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말을 했죠. 기억 볼게요. 기억은 이산화탄소다. 맞죠? 간에서 니은 NH3가 요소로 전환된다, 합성된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 1과 2는 모두 이화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화작용은 같은 키워드가 분해, 발열 반응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거야. 근데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거니까 이화작용 맞겠죠. 답이 5번. 3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나는 X 병원체와 Y 항체의 반응을 나타낸 거고 기억하고 니은 중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라고 했는데 나의 그림을 보면 병원체 항원 X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항원 결합 부위. 보기 볼게요. Y는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형질세포에서는 항체가 항체는 항상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은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가 아니라 기억은 이라고 고쳐줘야 맞겠죠.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체액성 면역 반응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다.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반응을 체액성 면역 반응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4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내분비샘 기억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표적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뇌하수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 큰 쪽이 뇌하수체 전엽, 작은 쪽이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어디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했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생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죠.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 니은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기억 볼게요.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전엽이니까 틀렸고요.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돼서 콩팥에서 우리 몸으로
수분을 재흡수한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죠. TSH와 ADH 호르몬은 모두 혈액을 통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표적기관으로 이동되니까 답은 4번. 5번 볼게요. 그림은 핵상이 EN인 식물 P의 체세포 분열 과정 네모 칠게요. 세포 1, 2, 3이래요. 1, 2, 3은 분열기의 전기, 중기, 후기라고 했으니까 1, 2, 3 모두 분열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열기의 특징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가 되냐면 염색체 형태로 되어 있다. 핵막이 없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쪼개지고 있으니까 후기, 3번은 가운데에 모여 있으니까 중기, 1번은 전기가 되겠죠. 기억 볼게요. 1은 전기의 세포이다. 3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나서 이 접합이 일어난 형태 자체가 이가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의 특징이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나왔으니까 니은은 틀렸고 1, 2, 3 모두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히스톤 단백질과 DNA 이중나선이 꼬여가지고 뉴클레오솜이 만들어지고 이 뉴클레오솜이 쭉 연결된 게 염색사가 응축된 게 염색체니까 당연히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답은 3번. 6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암이 있는 생쥐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 가설 설정이겠죠. 동일한 암이 있는 생쥐 집단 1과 2를 준비하고 2에만 면역세포가 암세포 인식을 돕는 물질을 주사를 했대요. 1은 안 하고 그럼 여기가 대조군. 2가 실험군이 되고 실험군에 가해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작변인이 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서 암세포 수를 측정했더니 A에서만 암세포가 줄어들었는데 A는 1과 2 중에 하나래요. 암이 있는 생쥐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대. 그러니까 실험이 입증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 물질을 주입해 놓은 실험군 2가 A여서 A에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조작변이는 기억 주사 유무이다. 맞죠? A는 2이다. 맞아요.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잖아 얘들아. 이런 말들. 이 디귿이라고 하는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만 보더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 A와 B가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표는 A와 B가 각각 방광에 작용할 때의 반응을 나타낸 거래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고 여기가 앞이 짧으니까 A가 교감, 앞이 짧다는 말이 여기야. 그다음에 여기는 앞이 기니까 부교감. 방광과 연결된 그러니까 모든 교감신경의 출발점은 척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출발점은 중간내 연수 척수인데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라고 했으니까 이 A 뉴런, B 뉴런 다 척수에서 기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 이후 뉴런 말단 이 세 개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교감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방광이 확장이 되면 오줌 주머니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소변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A는 교감신경이 되겠고 방광이 수축하면 오줌 주머니가 수축돼서 얘는 소변이 잘 나오니까 평안한 상황에서 소변이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B가 부교감신경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억,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 맞죠?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A, B 둘 다 척수에 있어요. A와 B는 모두 말초신경이다. A와 B는 얘들아 자율신경계야. 자율신경계는 심장근이나 내장근과 같이 불수의근과 연결된 운동신경을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가 아니니까 말초신경계에 속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8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래요.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는 A는 소화계. 그럼 하나 남은 B는 배설계. 기억 볼게요. A는 소화계다. 소장은 B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은 뭐 방광, 뭐 신장, 콩팥이라고 쓰자. 콩팥, 요도 이런 것들.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들은 뭐 위, 간, 소장 이런 것들 있겠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 A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되어서 그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9번 볼게요. 그림은 핵상이 2N인 동물 ABC의 세포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여기다 밑줄 칠게요. 기억을 나타낸 것이래.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겠지. ABC는 두 가지 종으로 구분되고 기억은 X 혹은 Y 중 하나래요. 가나다라 중 두 개는 A의 세포, AC의 성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N인지 EN인지 보면 가는 N, 나는 EN, 그 다음에 다도 EN, 그 다음에 라도 E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지금 4, 얘는 지금 5, 얘는 지금 5잖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3인데 그림을 좀 비슷하게 생긴 걸 한번 보면 얘가 지금 그림이 똑같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얘들아. 얘 있고 얘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근데 지금 이것만 없지. 그럼 이게 X 혹은 Y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X라고 되면 Y가 생략된 거니까 EN이라고 하는 거는 쌍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가에서 나와 있는 얘를 X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나 같은 경우는 Y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 그림은 모든 상염색체와 X 혹은 Y가 나타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모든 염색체에서 Y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즉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염색체는 Y 염색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염색체는 X여서 얘네 둘은 같은 종인데 가 같은 경우는 Y가 있으니까 2 플러스 Y여서 수컷.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X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그러니까 라를 볼게요. 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Y니까 생략돼 있는 X가 있겠지. 즉 얘는 5 플러스 X가 되겠죠. 즉 다시 해보면 상염색체 4개의 X, Y가 되겠다. 즉 얘하고 얘는 이제 수컷이 되겠고 그러면 5번 여기 한번 볼게. 얘도 지금 볼게. 얘네 둘이가 얘네 둘이가 쌍인데 지금 나와 있는 염색체는 Y라고 했잖아. 즉 얘도 하나 X가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도 다시 써보면 4 플러스 X, Y여서 수컷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A하고 C의 성은 같다고 했으니까 수컷으로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암컷이겠죠. 그럼 이 나가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는 A의 세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남은 다라에서 같은 걸로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게 가와 라겠지. 즉 얘가 뭐가 되겠어? A. 얘도 A. 얘는 C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B, C를 두 가지 종으로 나누면 A와 B는 같은 종이고 C는 다른 종인 걸 알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A와 B, 즉 여기 나와 있는 라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매치를 시킬 수 있으니까 기억 볼게요. 기억은 X 염색체다가 아니라 나와 있는 거니까 Y 염색체다. 그 다음에 니은 가는 A의 세포다. 맞죠? 체세포 분열 중기 밑줄 치고 EN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 중기를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EN 이꼴 6이라고 하는 세포의 체세포 분열 중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염색체가 쌍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쌍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일렬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E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가 복제가 돼서 두 개의 염색 분체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B 볼게요. B는 어떻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보면 EN은 6이야.
그 다음에 생식세포 N은 3인 형태고, 그러면 지금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면 상염색체수 B는 지금 나니까 4개, X염색체수 2개. C를 볼게요. C는 상염색체수 4개. 얘는 수컷이니까 X염색체 하나. 얘는 4분의 2고 4분의 1이니까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지? 답은 2번. 10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결핵. 결핵은 세균. 독감은 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원생생물. 그러면 원생생물에 속한다 B의 병원체라고 했으니까 말라리아가 B.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봐봐. 첫 번째 특징은 유전물질을 갖는다인데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다 유전물질을 갖기 때문에 얘는 다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원핵세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곰팡이,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생물이고 여기 생물은 아니지만 병원체인 게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어. 그럼 얘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일단 병원체이다. 그 다음에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얘네의 병원체는 뭐냐면 유전물질이 있다야. DNA 혹은 RNA와 같은 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C의 병원체는 X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이러스. 바이러스인 독감, 즉 얘가 C. 그 다음에 얘는 A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겠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X가 아니겠지. B는 비감염성 질병이다 그랬는데 얘들아,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ABC 질병은 다 병원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답은 2번. 11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는 것은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포도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혈당 상태가 됐다는 거야. 즉 고혈당 상태가 됐을 때 증가하는 호르몬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은 인슐린. 니은은 글루카곤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둘의 그래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감소하고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하니까 얘네는 기량작용으로 움직인다. 기억 볼게요.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언제? 고혈당일 때. 이자와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도 인슐린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고 소화가 잘 돼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겠지.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포도당 흡수를 촉진.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다 숨기니까 혈당은 어떻게 지겠어? 점점 낮아지겠지. 즉 혈당 입장에서 보면 탄수화물 섭취 지구가 가장 높고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농도도 줄어들겠죠. 지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 혈당은 T2에서가 T1일 때보다 낮겠지. 기억 니은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얘는 혈당량 조절 중추이기 때문에 항상성 조절 중추는 중간내가 아니라 간내 시상하부니까 답은 1번. 12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같은 염색체 밑줄 칠게.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의 세포 1, 2, 3, 4가 갖는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1은 G원기 세포래요. G원기 세포니까 얘는 핵상이 2N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봐봐.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얘야, 얘.
라지 A와 스몰 a는 서로 대립 유전자인데 EN인 아빠의 세포를 봤더니 라지 A, 스몰 A 둘 다 하나밖에 없대.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같은 염색체에 어떤 염색체?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빠의 세포, 엄마의 세포,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그럼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빠도 XY, 아들도 XY, 엄마는 XX, 딸도 XX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 지원기 세포가 나와 있고 2, 3, 4는 감수 1분혈중기, 감수 2분혈중기 생식세포를 나타낸 거래. 그러면 늘상 선생님이 많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이 단계를 머릿속에 이제 다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얘가 지원기죠. 얘가 감수 1분혈 중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수 2분혈 중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식세포야. 그럼 이 단계에서 가능한 DNA 상대량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지원기는 없으면 0, 이형접합이면 1, 동형접합이면 2. 감수 1분혈 중기는 그대로 복제했으니까 0, 2, 4. 감수 2분혈 중기는 없으면 0, 있으면 무조건 2. 왜냐면 지금 염색체 모양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식세포는 없으면 0, 있으면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세포를 볼게.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2 이렇게 되어 있잖아. 2. 그러면 얘들아 봐봐.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지.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으니까 엄마의 세포 2도 얘가 핵상이 2N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 네 단계 중에 2N인 건 감수 1분혈 중기잖아. 즉 감수 1분혈 중기가 엄마의 세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XX니까 얘네 둘 다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스몰 B는 없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아빠의 세포 1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 스몰 D 하나가 있을 거야. 아빠의 X 염색체는 항상 누구한테 가지? 딸한테 가겠죠. 그럼 우리 엄마 거 유추할 수 있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가 4개니까 라지 B는 동형접합이야.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가 하나씩 있는데 얘가 라지 D, 스몰 D가 될 수도 있고 스몰 D, 라지 D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따 아들 거 보고 매치를 한번 해볼게요. 아들의 세포 3 볼게요. 아들의 세포 3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DNA 상대량이 지금 봤더니 0, 1이래요. 그러면 감수 남은 게 감수 2분혈 중기랑 생식세포인데 0, 1이 나와 있는 건 생식세포밖에 없으니까 아들의 세포 3은 생식세포 3이 되는 거고 딸의 세포 4는 감수 2분혈 중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감수 2분혈 중기가 되는 딸의 세포는 0 아니면 2이기 때문에 근데 딸 같은 경우는 XX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매치해 볼게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 아들의 X 염색체는 항상 누가 준다고? 엄마. 즉 엄마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연관인 X 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딸의 염색체, 딸의 세포 4 같은 경우에는 감수 2분혈 중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상동 염색체 둘 중에 하나, 즉 이 X 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볼게요. 딸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D. 즉 딸의 염색체 2개 중에 얘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 볼게요.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2니까 6이어서 틀렸고 4의 염색 분체수 4는 감수 2분혈 중기니까 N 핵상이 2의 염색 분체수 2는 뭐예요? 2N. 그럼 둘 다 염색 분체니까 염색 분체는 염색체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2N분의 4N이니까 얘를 약분을 하면 2가 나오겠지. 기억은 딸이죠. 딸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니까 답은 5번. 13번 볼게요. 그림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얘도 그냥 표 설명하는 것 같네. 그럼 T1, T2 T1일 때 X는 L, A대는 1.6이니까 T1, T2 다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표를 봤더니 T2일 때 X의 길이 2.8이래요. 여기에 매치를 해보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기억이야.
얘들아 기억 더하기 니은은 뭐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냐면 액틴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니은을 하면 뭐의 길이랑 같다? A대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이만큼이 A대이기 때문에 1.6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어. 그럼 T2일 때 전체가 2.8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1.6이니까 이쪽 기억과 이쪽 기억을 더한 값은 1.2가 되겠지. 즉 여기가 0.6, 0.6이 되겠어. 그럼 얘들아 T2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이 1.4래. 그럼 기억이 0.6이니까 디귿은 0.8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니은이 1.6인데 디귿이 0.8이니까 이 니은은 0.8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고, 즉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어서 T1일 때도 액틴의 길이는 1.0을 맞춰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볼까요? 다 더했어. 그럼 우리 T1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 기억 더하기 니은은 1.0. 여기를 봤더니 니은 더하기 디귿은 1.4.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1.6이야.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 풀면 니은의 길이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0.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0.8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1.2가 되겠지. 그럼 이 T1일 때 X는 L인데 T1일 때 전체 X의 길이를 더해보면 3.2가 되겠죠. 즉 T1에서 T2로 갈 때 0.4가 줄어들으니까 양쪽에서 0.4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선 0.2 줄어들고 0.2 늘어나고 가운데는 0.4 줄어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기억 볼게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가 아니라 0.4 길다. 틀렸고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1일 때 니은의 길이 0.2, T2일 때 디귿의 길이 0.8 더하면 1.0이 맞겠죠. T1일 때 X의 Z로부터 Z2 방향의 8.3L인 지점이래. 그럼 얘들아 L이 3.2니까 여기다가 8.3L을 계산을 해보면 총 1.2지. 그러면 T1일 때 여기서 1.2만큼 간 길이를 봐. 그러면 1.2를 쭉 갔을 때 기억 더하기 니은 1.0이니까 1.2를 쭉 가려면 디귿까지 와야 되잖아. 디귿까지 한 0.2가 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을 때 0.2 정도가 더 와야겠죠.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한다가 맞는 말이 돼서 답은 4번. 14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A, B, D가 있는데 표현형은 4가지래요. 밑줄 치자. 혈액형 생각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AA와 A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AA는 A니까 A하고 B가 있을 때는 A가 우성이다. BD인 사람과 DD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그럼 DD는 D니까 B하고 D가 있을 때 D가 우성이다.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 같은 경우는 A = D에 B보다 우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써보면 AA, AB, DD, BD, DB라고 쓸까? DB, 그 다음에 AD, BB 이렇게 총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다인자 유전. 그럼 P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P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B에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인데 여기서 얘네 둘은 지금 같은 염색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 수도 있어. 2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P와 Q의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대문자가 몇 개란 소리야? 2개. 그 다음에 P하고 Q가 만났을 때 가나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래요. 그럼 12가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를 나누면 6 곱하기 2 아니면 4 곱하기 3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6 곱하기 2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최대 표현형이 4잖아. 그러니까 4보다 다 적을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6 곱하기 2가 됐을 때 6이 될 수 있는 거는 가하고 나 봤을 때 나밖에 없는데 왜냐면 가는 최대 표현형이 4개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유전자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경우, 아니면 얘네가 어차피 대문자 2개만 맞춰주면 되니까 섞여 있는 경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4개, 이렇게 만나면 2개, 이렇게 만나면 2개, 이렇게 만나면 빵개니까 여기서 가능한 경우 총 3가지야.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2개, 이렇게 만나도 2개, 이렇게 만나도 2개, 이렇게 만나도 2개니까 여긴 2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도 3개, 이렇게 만나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도 하나야. 즉 가능한 게 절대 6가지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게 이제 3이 되잖아. 3. 왜냐면 여기는 3가지, 1가지, 2가지니까. 그러니까 절대 2가지나 1가지가 될 수 없으니까 나의 유전자형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Q의 나의 유전자형은 P와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총 표현형이 4가지인 걸 알 수가 있고, 얘네가 곱해서 12가지가 되려면 가에 대한 표현형이 4개가 돼야 이게 12개가 돼야 되는데, 얘가 4개가 되려면 봐봐 얘들아, 얘네가 다 나와 있어요. 즉 스몰b도 있어야 4개가 된다는 소리야. 즉 그럼 Q도 라지 B를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얘가 A, B니까 이거는 어떻게 D, B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D, A, B, D, B, B, B여서 얘는 A, 얘는 D. 여기를 보면 얘는 A, D, 얘는 A, 얘는 D, 얘는 B여서 총 4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문제를 보면 Q와 같을 확률이야. 그럼 Q를 볼게. Q는 DB니까 가에 대한 표현형은 D여야 되고, 얘는 지금 대문자 2개니까 나에 대한 표현형은 대문자 2개로 나타나야겠지. 그럼 얘들아, 이 4개 중에 표현형이 D인 것은 하나니까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표현형이 대문자 4개인 거, 2개인 거, 빵개인 건데, 이렇게 하면 4개인 거 하나, 이렇게 하면 2개, 이렇게 하면 2개니까 2개인 건 총 2개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하나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답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정돈해서 써줄게요. 즉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대문자 2개인 건 2개여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그래서 곱하면 8분의 1이 된다. 다음은 15번 볼게요. 다음은 밑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뉴런 ABC의 지점 PQ와 D1부터 D6의 위치를, 표는 P와 Q의 역치 이상의 작을 1에 준 후 3ms가 지났을 때 D1, D2, 6ms가 지났을 때 D3, D4, 7ms가 지났을 때 D4, D5, D6의 막전이를 나타낸 거래요. T1과 T2는 3ms와 7ms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3ms일 때 D1, D2, 7ms일 때 D5, D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와 D1 사이의 거리는 1cm. XY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을 나타낸 거래요. A의 흥분전도 속도 A하고 B는 1cm/ms. 그 다음에 C는 2. 그 다음에 A와 C 각각의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A는 가나 중 하나고 C는 나머지 하나래요. 그러니까 A하고 C를 가와 나에서 매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 X하고 Y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 표를 보면 X보다는 Y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봐봐. D3하고 D4가 X, Y야.
근데 지금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지점은 P끝점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플러스 30은 이미 탈분국이 끝나고 이제 재분국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마이너스 60은 이제 탈분국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D3하고 D4 중에 자극을 준 지점이랑 가까운 건 D3야. 그럼 D3를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자극을 준 지점이랑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더 빨리 자극이 도달해가지고 탈분국이 끝나고 재분국을 가는 거고, D4는 D3보다 0.5cm 늦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속도가 1이니까 0.5초만큼 딜레이가 되어 있다는 소리야. D4가. 즉 0.5초만큼 뒤에 있는데 얘는 이제서야 탈분극인 거지. 즉 여기를 다시 보면 이 플러스 30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미 탈분극 마이너스 60을 지나서 플러스 30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60인 지점은 이미 지나왔다는 소리예요. 즉 이 x가 플러스 30이고 y가 마이너스 6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D3, D4에서. 그리고 D3하고 D4는 0.5cm만큼 차이가 났는데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X축이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30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0.5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0.5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나니까 나는 A, 가는 C 의 막전이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 볼게. X는 플러스 30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제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데 얘들아. 똑같아요. 여기 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지? 그 다음에 얘네 둘도 1초만큼 딜레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막전이에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걸 볼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과 0을 한번 보면 이 3ms가 D1, D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D1까지 가는 데는 몇 초 걸렸죠? 1초 걸렸죠. D2까지 가는 데는 몇 초 걸렸죠? 2초 걸렸죠. 왜냐하면 속도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막전 그 그래프 시간이 1이어야 되고, A니까 이가 그래프 막전 시간이 2일 때의 X축이 2일 때의 막전 시간은 마이너스 80. X축이 1일 때의 막전 시간은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가 지금 T1.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자. 7초일 때 D5, D6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C라고 하는 뉴런은 그래프 가를 보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프 가일 때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막전이의 X축은 1이야. 그러면 만약에 1이라고 해보면 얘는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0은 어디죠? 1.5죠. 그러면 얘는 더해서 5.5가 돼야겠지. D5, D6를 아직 매치를 하지 말아 볼게요.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6초가 걸렸고 얘는 5.5초가 걸렸다는 거야. 그럼 어디가 더 가까이 있다는 소리야? 5.5초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빨리 도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D5까지 가는데 5.5초가 걸렸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5.5가 걸렸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6초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소리야? 0.5초 걸렸다는 소리지. 왜? C의 속도는 2니까. 그럼 다 했어. 그러면 볼게. 어디 한번 봐보자. 뉴런 C에서 그래프의 X축이 1초일 때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60. 1.5일 때의 막전이가 0. 그럼 마이너스 60과 0이니까 마이너스 60이 D6, 그 다음에 0이 D5. 니은 볼게. 리을은 D6가 아니라 D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Q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6ms일 때 D5. 얘들아 봐봐. 우리 여기서 자극을 줬을 때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5.5초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0.5여야지. 그럼 0.5일 때 탈분극 일어나고 있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16번 볼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이 디귿은 생물군집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게 주는 영향. 니은은 반대겠죠. 기억 볼게요. 늑대가
맑고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는 것. 개체와 서로 다른 개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얘가 맞겠죠. 지으류 생물이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되는 것은 생물이 토양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얘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 분해자는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에요. 생물군집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래서 답은 기역.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 중 2개는 13번 염색체에 나머지 1개는 X 염색체에 있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R 스몰 r, 다는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문자는 완전 우성이래요. 가나다 중 2개는 우성형질, 나머지 1개는 열성형질이다.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족의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식세포와 24개인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녀 4가 태어났는데 기역, 니은 형성 과정에서 각각 13번 염색체 비분리 1회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X 염색체 분리는 정상으로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계도를 그려보면 아빠, 엄마, 자녀 1남, 자녀 2여, 자녀 3남, 자녀 4여. 그 다음에 XY, XX, XY, XX, XY, X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병을 보자. 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자녀 4는 지금 비분리로 일어난 거니까 부모는 모두 병이 나타났는데 자손에게서 정상이 나타났으니까 가는 병이 우성, 정상이 열성. 그 다음에 만약에 아빠가 병이 우성이니까 아빠가 이게 만약에 X 염색체에 있어서 X 라지 HY면 이 아빠의 X 염색체는 무조건 자녀 2한테 가서 자녀 2도 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 2는 정상인 걸로 봐서 얘는 X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까요? 자녀 2하고 3은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니까 왜냐면 정상이어야 되니까 아빠랑 엄마는 라지 H, 스몰 h가 되겠고 자녀 1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 4 같은 경우도 스몰 h, 스몰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볼까요? 나하고 다는 양상이 같은데 자녀 3만 다르잖아? 자녀 3만.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엄마하고 아들의 병 양상이 같네. 그럼 이거 X 염색체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X 염색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엄마의 X 염색체는 무조건 아들에게 가니까 만약에 얘를 병이라고 놓고 얘를 정상이라고 놨을 때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 아빠는 정상이니까 X 스몰 t가 되겠고 자녀 1은 남자인데 병이니까 라지 t, 자녀 2는 여자인데 정상이니까 스몰 t야. 자녀 2의 X 염색체는 각각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가 줬을 테고 자녀 1의 X 염색체는 엄마가 줬겠지. 그 다음에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데 이렇게. 자녀 4는 여자인데 그럼 자녀 4는 여자니까 아빠한테서는 무조건 이걸 봤는데 병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모순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다가 X 염색체에 있으니까 가나는 똑같이 상염색체에 있고 2개는 우성형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상, 얘가 병이라고 놔볼게.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 아빠를 볼게요. 아빠는 나가 이제 정상이죠. 엄마도 이제 엄마는 이제 병이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몰 r, 스몰 r 이렇게 하나씩 하겠지. 그 다음에 자녀 1을 볼게.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병이니까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자녀 4 같은 경우에도 나에 대해서 지금 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스몰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들아 여기 봐. 자녀 2하고 3은 정상이잖아. 그럼 무조건 반대쪽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유추를 한번 해보면 스몰 h와 라지 r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엄마한테 받았으면 얘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받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엄마한테서 받았다고 쳐보면 얘는 아빠한테서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녀 1을 한번 해볼게요.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이 스몰 r이 각각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가에 대해서 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라지 h가 하나 있고 얘는 솔직히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순이 없죠. 그럼 여기서 볼게. 이게 엄마 아빠가 비분리가 돼서 온 거야. 그러면 일단 아빠한테서는 스몰 h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없어. 즉 아빠는 자녀 2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엄마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중에 이 염색체가 이제 감수 1분열엔 이렇게 되고 얘가 분리가 되고 감수 2분열엔 얘와 얘가 각각 분리되는데 감수 2분열에 얘가 분리가 안 되고 이 염색체가 같이 온 거겠지. 그러니까 스몰 h 라지 r이 된 거니까 얘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볼게요. 나는 우성형질이 아니라 열성형질이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아버지에게서는 스몰 h 라지 r 그 다음에 스몰 t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겠지. 기억은 적은 생식세포와 많은 생식세포인데 아빠는 적은 생식세포겠지.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엄마는 하나가 많으니까 엄마는 원래 하나만 와야 되는데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돼가지고 스몰 h, 스몰 r인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돼서 같이 왔으니까 답은 니은. 18번 볼게요. 서로 다른 지역 1과 2의 식물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거래. 그럼 얘들아 중요도의 값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각각의 그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다 더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20이 되겠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얘는 20, 얘는 30. 그 다음에 여기 개체수 있으니까 상대 밀도 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얘를 더해서 중요도가 나온다는데 얘 더하기 얘는 하면 65인데 상대 밀도는 25가 되어야겠지. 그럼 얘들아 5가 25면 10은 50이겠죠? 그럼 50, 20, 30을 더하면 100이겠지? 그 다음에 이 50, 25, 얘도 25가 되어야 이만큼 더해서도 100이 되겠죠? 그럼 얘의 개체수도 5개구나.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상대 밀도를 더하면 얘하고 얘가 더하면 65인데 상대 밀도가 10이어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이를 더해서 90이어야 합쳐서 100이잖아. 근데 얘네 둘의 비율을 봤더니 1대2잖아요. 그럼 90을 1대2로 나누면 30, 60%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중요도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해야 되는데 얘는 상대 피도가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상대 피도 볼게요. 25, 35, 이 물음표까지 더해야 100이잖아. 그러면 더하면 얘는 40이 되겠지. 그럼 30, 30, 40 더하면 100. 기억 볼게요. 1에서 C의 상대 밀도는 25%다. 2에서 여기다 밑줄 칠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쪽.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상대 피도야. 그럼 2에서 상대 피도가 가장 큰 거는 B 40이니까 맞았겠죠. 1에서의 우점중 중요도가 가장 큰 거는 C, 2에서의 우점중 중요도가 가장 큰 거는 A. 그러니까 답은 3번. 19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염색체 있다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 있겠지.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되고 완전 우성이래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문제를 풀 때 가계도를 따로 그리진 않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 A는 남자겠죠. 얘가 A. 하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얘는 나, 그 다음에 얘는 가, 나, 가, 나. 그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011이래요. 표를 딱 보고 문제가 쉽구나 라는 생각이 딱 왔죠. 이 A는 얘들아 남자야. 근데 라지 B, 스몰 b는 서로 대립유전자예요. 근데 얘가 기억으로 같대. 그러면 남자니까 X, Y일 거 아니야. 그러면 라지 B, 스몰 b가 기억으로 같다는 것은 얘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두 개가 2는 절대 안 되고 0도 안 될 테니까. 왜냐면 남자여도 어쨌든 X염색체는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기억을 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상염색체 있고 얘가 X염색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3 같은 경우에는 라지 B가 하나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야. 라지 B, 스몰 b가 있는데 나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얘는 정상병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가 병에 걸린 이는 스몰 b, 얘도 스몰 b, 얘도 스몰 b, 얘도 스몰 b, 스몰 b야. 그러면 4번의 스몰 b는 각각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줬을 테니까 1번도 스몰 b를 가지고 있는데 3번의 라지 B는 1번한테서밖에 못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B에 대한 건 다 구한 것 같고, 그럼 6번 볼까요? 6번은 라지 B 빵개, 그러니까 디귿이 2가 되겠지. 4번은 스몰 b 2개.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구했어. 기억, 가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기억은 1, 니은은 0, 디귿은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스몰 a가 하나 있대요. 그럼 스몰 A는 X염색체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라지 A, 스몰 A가 같이 있는데 라지 A가 우성이잖아. 근데 가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얘도 정상병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3번은 나가 걸렸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병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자, A의 이거는 엄마가 줬지. 근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다 끝. 이 가계도 구성원에서 스몰 a가 DNA 상대량이 D, 2인 사람은, 그러니까 스몰 A인 사람은 6번밖에 없네. 그러니까 한 명 틀렸다. 디귿 볼게요.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6의 동생은 이 두 사람이 만들잖아. 그럼 여기 다시 써보면 X, 라지 A, 스몰 B, 스몰 B인 엄마랑 X 다시 쓸게요. 스몰 a, y의 라지 b, 스몰 b인 아빠랑 X, 라지 a, X, 스몰 a의 스몰 b, 스몰 b인 엄마가 만났어.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자식은 이거지.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될래. 그럼 가는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A가 무조건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라지 A가 있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나가 발현되려면 스몰 B만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4분의 1이어서 1번. 20번 볼게요.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이다. A, B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한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는 종 다양성. 그 다음에 같은 종에서 밑줄 칠게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진 형질이 다양하다. 유전적 다양성. A는 종 다양성이다. 맞죠? A가 감소하는 원인은 서식지 파괴, 인간의 욕심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종이 살아가는 그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종이 감소하겠죠. 유전적으로 다양한 종은 환경에 예를 들어 추위에 강한 종, 더위에 강한 종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멸종될 확률이 낮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번 6월 모의고사는 킬러 문항도 하나도 없었고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할 건 아니겠죠. 기본 문제 충실히 풀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